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어느새 한 주가 다 가고 또 불금이 찾아왔네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외국인이 240만 주 순매수를 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관련 호재가 많았는데, 뭐 호재에 관한 영상을 올려도 요즘에는, 호재 많으면 뭐하냐, 주가가 못 가는데,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적에 관련된 호재보다는 외국인 동향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 1년 차트를 한번 봤는데, 올해 1월부터 정말 지루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비율이 51.76%. 와, 이제 50% 벽이 깨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외국인 매매 쪽에 빨간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제는 85만 주, 그저께는 82만 주, 8월 31일에는 470만 주 순매수했고요. 오늘 240만 주 순매수했으니까 4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간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외국인 순매매량만 좀 더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단 하루만 제외하고 외국인이 다 순매도했었고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보면 단 3일을 제외하고 전부 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8월 4일에 640만 주, 8월 3일에는 775만 주, 7월 15일에 240만 주.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한 전부입니다. 정말 심했죠. 자, 이번에는 왼쪽을 보시면 6월 10일에서 7월 7일까지 거의 한 달간의 매매 동향인데 7월 6일에 129만 주, 6월 28일 188만 주, 6월 16일 280만 주, 6월 15일 44만 주, 6월 10일 245만 주. 이렇게 5일을 제외하고 15일 동안 또 순매도를 했었죠. 5월 12일에서 6월 9일까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총 20일 중에서 단 7일만 순매수가 들어왔고 13일을 순매도를 또 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에 달려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순매매량이 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가볼까요? 4월 13일에서 5월 11일까지 왼쪽 화면을 보시면 거의 한 달 동안 단 6일을 제외하고 거의 다 순매도를 했었고 3월 16일에서 4월 12일까지는 그나마 조금 낮긴 하네요. 총 20일 중에서 11일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는 순매수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월 15일에서 3월 15일까지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한 날이 8일, 순매도한 날이 12일 정도 되고 많이 매수한 날은 2월 25일에 820만 주, 그리고 3월 11일에 600만 주.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었네요. 외국인 비율을 봐도 거의 55% 가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이제 1월까지 거슬러 올라오면 1월 14일에서 2월 10일까지 확실히 이때부터 외국인의 매도량이 눈에 띄는 게 20일 중에서 단 4일만 순매수를 했고 16일을 완전히 팔아치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팔았을까요? 저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환율 1년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1월 초에 거의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8월 말부터는 환율이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삼성전자 주가와도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ATM으로 불리는 만큼 이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삼성전자의 호재가 얼마나 많았는데
뭐 환율이 좀 오르고 외국인이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0% 좌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연관성은 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호재가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엔비디아도 거의 8개월 동안 횡보할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전망도 아주 밝았었죠. 심지어 엔비디아는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조차도 조정기를 피해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이나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 엔비디아의 사례를 보면 100%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차피 실적 좋고 전망이 밝은 기업은 갈 때가 되면 간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도 급등한 이유 갖다 붙이라고 하면 몇십까지 금방 갖다 붙일 수 있고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갖다 붙이려고 하면 몇십까지 몇백까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횡보할 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커뮤니티 상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조정이 끝나고 갈 때 되면 날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딱히 명확한 이유를 사실 갖다 붙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이라는 게 딱히 명확한 이유를 갖다 붙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많이 모아놓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와 주식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오래 버틴 자가 승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딱 두 가지,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이것도 사실 껴맞춘 거지 뭐 환율 오르면 무조건 삼성전자 빠지고 외국인이 팔면 무조건 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나 최근 추세로 보나 분명히 상관관계는 깊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언젠가는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 급등장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 그 기미가 벌써부터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추세도 살짝 꺾이고 있고 지금 외국인 순매수도 4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면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도 별로 기대가 되지 않겠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쏟아져 나오는 호재만 몇 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재가 많음에도 주가가 오르지 못해서 짜증이 났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크게 날려줄 상승장이 조만간 저는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사실 존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희망조차 없다면 아마도 진작에 털고 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남들과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주가가 못 가니까 답답해서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입니다. 세계에서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앞으로도 가장 많이 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 존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존버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